을 갖고 남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 해상안전요원 자격시험에도 합격했고 라이프가드 시험인 브론즈 메달리온에도 통과했지만 대다수 인명구조 요원과 마찬가지로 미시간 해변이 첫 근무지이다. 인명구조 요원들은 자신보다 수영을 더 잘하거나 더 용감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로빈 키퍼는 겨우 6살이었다. 하지만 아이 같지 않은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물이 따뜻했던 터라 로빈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살짝 벗어나 파도를 타며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빈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수면 아래로 깊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구조요원은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구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어야 한다. 일단 뛰어들어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구조요원은 로빈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수영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로빈을 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든 게 아니다. 구조요원이 물에 뛰어든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로빈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던 구조요원이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뛰어들어 구하겠노라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로빈의 부모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조요원이 로빈을 구조한 뒤였다. 그들은 인명구조요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겠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녀가 할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다. 50년 전 로빈이 할아버지 아돌프는 배영으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고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회사는 그 어느 곳보다 구명용품을 많이 팔았다. 그리고 지금 로빈이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한 인명구조 요원 덕분이다. 누가 확신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을 억누를 수 있을까? 우리는 인명구조 요원이다. 프리스턴 대학 피터 싱어 교수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당신은 새로 산 가죽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길이다. 그런데 한 개울에 엎드린 채로 물에 빠진 꼬마 아이를 발견했다. 당신이라면 바로 개울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새로 산 신발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상관없다. 당신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 이래서도 마찬가지다. 억눌린 아이디어는 사라진다.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억누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다. 걱정과 자신감. 걱정은 확신을 탐색하는 일로서 성공을 보장을 받다 앞으로 나아가 자신감을 찾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끝없이 약속을 찾아 헤맨다. 프로세스에 들인 노력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약속 말이다. 집착하지 않으면 걱정도 생기지 않는다. 토성의 날씨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 토성의 날씨가 좋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걱정하느라 보낸 시간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 했으며 보낼 시간이다.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는데 투자한 시간을 일이라고 부른다. 일은 생산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영역이다. 걱정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 걱정한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설령 생긴다 해도 그런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걱정은 우리가 실천 습관을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이다. 안심은 헛된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갖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무한한 양의 관심을 매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심이나 걱정의 지지대를 찾기보다는 다시 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자전거 배우기.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습은 얼마나 하셨나요? 한 15분쯤이요. 자전거를 타려면 그보다 더 오래 연습해야 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싶긴 한데 넘어지기는 싫어요. 단 한 번이라도 말이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겠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눈 가리개를 한 채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눈 가리개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제 아내 뮤즈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경주에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런 특별한 스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 이미 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진정한 미션이에요.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경주에서 우승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란 말이에요. 그런 미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뮤즈는 필요 없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들의 벽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천재의 징후를 찾는다. 신비스러운 뮤즈를 향해 간다. 사람들을 조용히 있게 한 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대신하게 한다. 이런 애는 100개도 될 수 있다. 그중에 내가 소개하려는 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말이다. 그런 노래를 쓰는 건 마치 유령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령이 곡을 주고는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알 수 없어요. 그저 유령이 곡을 쓸 사람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 뿐이죠. 그런데 이건 당치 않은 소리다. 세상에 그런 유령은 없다.
밥 딜러는 우리를 속이고 있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나는 성공한 창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때론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들은 영감의 원천을 직접 들여다보며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런데 영감의 원천은 간단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다. 유령이 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이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벽에 걸리지 말라고 가르쳤다. 벽에 자신을 내건다는 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고 비난받는다는 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신의 벽에 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 이건 우리의 프랙티스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 신뢰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위험해서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프랙티스는 우리의 선택에 스킬과 태도를 더하는 것이다. 배울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 우리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작품을 선보인 게 아니다. 세상의 작품을 선보였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유령 같은 건, 뮤즈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스킬은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당신은 누구인가? 떨치고 일어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다. 탤런트를 타고난 사람이다. 우리는 탤런트란 비밀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타고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다. 그래서 탤런트를 타고난 일부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어진 바를 받아들이는 고분고분 따라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탤런트란 타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고난 유전자가 마법처럼 전결된 DNA에 들어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스킬은 어떨까? 스킬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는 것이다. 배우고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다. 전문가는 다른 무엇보다 스킬을 갖춘 사람이다. 탤런트를 타고난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완전히 드러낼 만큼 노력해 스킬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이다. 스킬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탤런트를 타고난 사람보다 훨씬 드물다. 그런데 스킬은 누구나 충분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당신이 매일 1시간씩 하는 것, 몸매를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매일 1시간씩 뛰거나 체육관에서 운동하면 된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한다. 어려운 건 이것이다. 매일 체육관에 가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목소리를 찾기 위한 전술, 글쓰기, 자극하는 것, 연필의 종류, 이제 이야기할 단 하나의 조건과 비교하면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 조건은 바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믿는 일이다. 씻거나 먹거나 통근하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놀러 가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뉴스를 읽거나 부엌을 청소하거나 나열할 일들의 공통점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일들이다. 프랙티스를 따르면 보낸 시간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은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독창적인 무언가를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을 밝혀줄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프랙티스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일을 한 번 이상 습관이 될 만큼 자주 실행해 보라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런던에는 해큰이라는 자치구가 있다. 수백 년 전 런던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해크니는 런던의 교외 지역으로 말 사육에 특화된 작은 마을이었다. 해크니에서는 경주용 말이나 쇼를 펼치는 말이 아니라 보통 말이 키웠다. 일반 손님들에게 파는 값싼 말들이었다. 해크니의 말은 종종 택시용 마차를 끄는 용어로 팔리기도 했다. 여기에서 런던 택시 발명 해크가 유래되었다. 오늘날 해크가 뜻하는 그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작품을 분해해 모방하며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이다. 그들은 어떤 관점이랄 것도 없으며 내세우는 주장도 없다. 그저 단순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일로 제가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를 말하는 삶이다. 아마추어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아마추어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 복용권이 있어도 개의치 않지만 아마추어가 만드는 작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상장 활동에서 기쁨을 찾는 특권과 기회 역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다. 프랙티스를 따를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 뮤즈가 없더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지속한다. 당신을 위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운에 기대지 않고 진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프랙티스로 활용할 수 있고 전문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아마추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당신의 선택은 갈림길에 있다. 어느 방향을 택하겠는가? 미세한 차이. 대중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과 작품을 만드는 이유를 잃고 오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그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된다.
한편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나를 위한 창작 활동을 하는 건 공감 능력을 버리는 행동이다. 변화가 없으면 예술도 없다. 전문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관대한 상상력을 선보이는 것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S는 일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이해한다. 그런 모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이다. 창의적인 작품을 세상에 선보여라. 집착하지도 말고 안심하려고 들지도 마라. 나는 변했다고 비판받는 쪽을 택하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조니 미첼을 숭배하며 당대의 거리에서 흘러나온 노래들 중 그녀의 음악 외에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다. 예술가는 뒤로 돌아보지 않으며 요청된 것만 연주하지 않는다. 조니 미첼이 새로운 라이브 앨범을 녹음하는 동안 대중들은 그녀가 노래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조니 미첼은 방 고흐를 만난 사람들이 별이 빛나는 밤을 다시 그려달라고 했는지 되물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음악 전문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조니 미첼이 말했다. 똑같이 유지하며 첫 성공을 기다려주었던 공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할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택하면 사람들은 변했다고 비판하겠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건 지겨워요. 변하는 건 흥미롭죠. 그러니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변했다고 비판받는 쪽을 택하겠어요. 그녀가 쾌활하게 결론 지었다. 뭘 기대하신 거예요? 공짜인데. 시장은 창작자에게 작업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돈 문제에 배제하는 것을 매우 관대한 행위라고 믿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돈은 우리가 프랙티스에 노력을 쏟은 만큼 쏟도록 붓는다. 돈 덕분에 사람들은 전문가로 변신하고 작품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며 영향력을 키우고 더 많은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서 돈은 합리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결과물에 돈을 내는 사람이라면 작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시간과 결과물에 대해 돈을 내는 사람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공유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작품을 무료로 보여주는 방식은 마찰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배려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열정, 공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일부 대중과의 갈등을 겪게 될 때도 있다. 세금을 무관한 습관으로 숨은 자리를 만들어 두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생각이다. 뭘 기대하신 거예요? 공짜인데. 그러나 때때로 작품의 가격을 매길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결과물을 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작품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모습을 숨기거나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할 사람 찾기.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 희소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면 그 여정에 참여할 사람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믿고 있으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다. 이런 일은 의무교육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지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일 뿐 배움이나 열정 혹은 비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일이 관대해지면 신뢰와 관심을 얻을 기회가 생기며 운이 좋으면 우리의 여정에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비용을 낸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제안하는 대상은 희소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 고유함이란 단어는 사유재산이란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소처럼 말이다. 당신 말고도 그 누구도 당신 소유의 가축을 관리할 수 없다. 가축은 사유재산이다. 목소리만큼 아주 개인적인 재산도 없다. 당신의 꿈과 두려움, 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당신의 것이다. 당신 특유의 것, 즉 고유하고도 남다른 것이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산업화 경제는 대부분 당신 특성을 숨기도록 했다. 산업은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의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톱니바퀴 최대한 날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몰아갔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소리를 낮추라고 했다.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했다. 변화를 만들고 싶어도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뒤집었다. 오늘날에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최고의 작품과 기회를 얻는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린치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반갑게도 경제 역시 고유함의 가치에 보상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달라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유의 모습을 가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유함을 갖추는 게 자신에게도 이롭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고유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현상유지 상태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에게 작품을 전했다면 당신은 남다른 일을 한 것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좋은 고객이 더 좋은 작품을 요구한다. 대중적 인기는 뜻하지 않은 반가운 결과이지만 대중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려면 평균에 맞춰야 한다. 대중이란 편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가 대중적인 인기에 달렸다면 우리가 히트작을 줬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희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단조롭다. 편견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흥미로운 일은 모두 사라지고 에너지와 관심, 가능성은 파괴된다. 크노프의 북 디자이너 칩키드
칩키드와 그와 똑같은 디자인 도구와 기술을 가진 평범한 북 디자이너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칩키드가 더 좋은 고객을 가졌다는 것이다. 좋은 고객은 더 좋은 작품을 요구한다. 그들은 우리가 한계를 초월하기를, 상을 받기를,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을 제때 비용을 내며 우리에게 관해서, 우리의 작품 관해서 이야기한다. 문제는 좋은 고객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그저 그런 고객을 얻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구직 사이트 파이버나 워버크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쉬운 고객만 찾는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일을 구하고 쉽게 그만둘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고객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년 전 나는 유능한 이조 그룹 가수의 음반을 제작한 적이 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예술에 전념했다. 가수로 살아남기 위해 1년에 300일을 공연했으며 승합차에 살면서 매일 운전해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다. 두 사람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며 지냈다. 그들이 간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다행히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몇 장의 CD를 낸 경험도 있지만 공연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 힘들이지 않고 공연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장소는 좋은 고객이 오는 곳이 아니다. 쉽게 공연할 수 있는 대신 쉽게 잊힌다. 그리고 그뿐이다. 난 두 사람에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쉬운 장소에서 공연하는 건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며 도리어 그들에게 예술성을 감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한 곳에 머물며 팬을 모으고 공연하고 팬을 모으고 더 멋진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공연하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건 바로 팬이다. 좋은 건축가와 위대한 건축가의 차이. 미국에서 정식으로 건축가 자격을 딴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산업화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꾸준한 일감을 받아 일한다. 이들은 믿을 수 있고 한결같으며 효율적인 건물을 짓도록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일부 건축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발명하고 창조하며 현실에 도전하기 위해 건축가가 되었다. 나아가 경애나 경탄을 부르는 구조물에 세우는데 전념한다. 우리는 이런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을 보며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좋은 건축가, 위대한 건축가의 차이는 위대한 고객이 없으면 위대한 건축가가 될 수 없다는 간단한 사실이다. 고객이 비용도 적게 들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원한다면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건축가의 바람은 이뤄질 일도 없다. 반면 뭔가 대단한 건축물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그저 좋은 수준의 건축가를 고용하는 건 실수라는 것을 안다. 고객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좋은 고객을 구하는 어려운 일도 해내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 문제는 좋은 고객을 얻는 일. 좋은 고객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 데다 요구사항도 많다. 엄격한 마감 기한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낸다.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존중을 표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작품을 요구한다. 세상에 좋은 고객이 있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다. 아마 본 적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좋은 고객을 얻는 일이다. 형편없는 고객을 위해 더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고객을 얻을 수 없다. 형편없는 고객은 우리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은 작품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건 값싸거나 인기 있는 상품이다. 심지어 이를 후딱 해치우기를 바라거나 마감기한을 무시하기도 한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는 데 따르는 모험을 피하려고 한다. 좋은 고객을 얻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물론 힘들고 외로운 일이다.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공을 던지고 또 던지는 일이다. 다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공을 받게 될 것이다. 끝.